그게 과연 3년 안에 일어날 수 있을까? 수술을 하는 거에 그렇게 많은 표본과 학습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 사실 저는 제 머리로는 일단 지금까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안녕하십니까, 애툰성형외과 김재건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소 어떻게 보면 비의학적인 주제를 다뤄볼 예정인데, AI와 성형외과의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 형님께서 이제 곧 의사부터 포함해서 문과 전문직들까지 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AI가 다 대체할 수 있다? 챗GPT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AI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생활에 밀접하게 경험을 하고 그 발전 속도를 보고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놀라게 됐죠. 생각보다 빨리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작년 말인가요? 테슬라 FSD라는 게 이제 한국에도 도입이 되면서 자율주행도 결국 AI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사실 저도 언젠가는 의료의 많은 부분도 AI로 대체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분야도 있고 의료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대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언젠가는 많은 부분을, 그거는 의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는 보통 많은 생산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AI가 대체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저도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성형외과적인 부분, 미용 수술에 국한해서 생각을 하면 그게 과연 3년 안에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어떤 모델을 사용해서 어떻게 학습시켜서 어떻게 생산을 할 거냐, 이런 게 사실은 제 생각에서는 아직 좀 먼 미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례로 지금 FSD 같은 그 엔드-투-엔드 형태의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방식을 테슬라에서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운전을 하더라 라는 형태로 학습을 시켜서, 그거를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지금 저희 우리나라에서 혹은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모드를 키지 않더라도 항상 그 섀도우 복싱처럼 이 자동차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라면 지금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근데 이렇게 지금 운전을 하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방식과 실제 운전자의 방식이 다르면 그거를 분석을 해서 그것들만 모아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고 이게 사람이 운전하는 방식이지 라는 형태로 학습을 시키는데요. 사람을 수술하는 걸 그런 방식으로 일단 학습을 시킬 수 있는지가 조금 저는 제 아이디어에서는 그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챗GPT가 사용하는 그런 랭귀지, 언어 모델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루어지는 거고, 소위 예를 들어서 방사선 영상의학과 같은 곳에서 CT나 이런 이미징을 이용해서 암을 발견할 때도 여러 가지 자료를 계속 주고 이 패턴을 학습시켜가지고 하는 건데, 수술을 하는 거에 그렇게 많은 표본과 학습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 사실 저는 제 머리로는 일단 지금까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떻게 학습시켜야 되고 그걸 어떻게 트라이얼 앤 에러를 거쳐서 사람한테 구현을 할 건지가 윤리적으로나 이런 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차츰차츰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시험? 이런 것들을 해보겠죠. 예를 들어서 의사가 갈 수 없는 전쟁 상황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통과한 부분들에서는 이렇게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그런 임상 시험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AI의 모델처럼 대량 학습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사람보다 사고를 덜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건 일으킬 사고는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는데, 이 자율주행을 시켜가지고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았는데 한 건이라도 사고가 나면 아마도 기계 때문에 사람이 다쳤다 혹은 사고가 났다 이렇게 받아들여짐으로써 아마 저희가 보편적으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해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수술에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AI 혹은 기계한테 시켜가지고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나오거나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과연 이것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게 3년은 조금 짧은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신약을 출시할 때도 뭐 임상, 1상, 2상, 3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서 1상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보통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약을 복용을 했을 때 부작용이 없는지 이런 것들부터 먼저 테스트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윤리적으로 어떤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계, 특히 그런 기계가 사람의 피부를 열고 이렇게 좀 침습적인 행위를 할 때 그게 과연 어떻게 윤리적으로 해결이 되거나 허들을 넘어서 진입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 몇 년 보십니까? 그래도 적어도 저는 10년 정도의 세월은, 그것도 저 짧게 본 건데 제 기준에서는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뭐 간단한 거부터 도입이 되려면. 그리고 사실 그 AI라는 게 결국에는 비용을 아껴주는 시스템이 돼야 될 텐데, 어느 정도 개발을 하고 비용을 쏟아부으면 의사를 대체했을 때 그게 비용적으로도 이득이 될런지 일상생활에서 그게 조금 저는 의문입니다, 아직까지. 네, 오늘은 뭐 최근에 AI 여러분들 많이 투자 혹은 사용에 있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네, 오늘은 저희가 뭐 실생활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뭐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있는 그런 AI에 대해서, 이런 AI가 성형외과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짧은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